네, 진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학 준비 시작했을 때? 아니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이마 축하해. 감사합니다. 와우, 대단해요. 지금 제가 좀 너무 오래전이라서 좀 까먹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가 어디였죠? 학교는 네, 그리고 석사를 했었나요? 그냥 학부만 했어? 학부만 하고 지원했습니다. 무슨 과였지? 저 쪽이요. 그래서 논문이 있었어요? 논문 퍼블리시 된 건 없고 당시 작업 중인 게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작업 중이라는 걸 이력서에다가 썼죠? 네, 썼었어요. 그리고 각자 한 몇 프로 정도 끝났다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몇 프로 정도는 안 썼는데 이제 몇 저자 정도로 투입됐는지 그런 건 expected 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second author이 될 확률이 크다 네, expected 네, to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는 실제 논문을 쓴 거예요? 아니면 그 논문을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실험과 동시에 논문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하나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publication expected 거기 네. 섹션에다 이력서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 잘했어. 왜냐면은 어떤 꼬맹이들은 그걸 아예 안 써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너무 억울하잖아. 그거 미친 듯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랩 경험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으로 있었던 거죠. 네, 학부 연구생으로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죠? 2년 정도? 2년 정도? 네. 직장 경험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대학교 와서 학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결과 먼저 얘기합시다. 총 학교 몇 개 지원했어요? 10개 지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지원했으니? 이건 또 몰랐네. 왜요? 2가지 얘기해봐요. 일단은 당시에 아무래도 학부생이다 보니까 추천서를 부탁할 교수님이 많이 안 계시는 게 사실 첫 번째 이유였고, 2번째는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짜집기를 하고, 에세이 짜집기? 네, 에세이 짜집기 하고 또 제 요건에 맞는 대학들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최대한 추려서 10개 정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표정이 좀 안 좋죠? 네.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 10개 중에서 인터뷰는 몇 개 했어요? 인터뷰는 총 6군데? 6군데? 6군데 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나서 그 몇 군데 합격했죠? 일단 합격을 완전히 받은 건 4개고요. 이제 2개는 인터뷰 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연락이 안 오고. 2개는 불합격이 먼저 왔고요. 근데 나머지 2개는 제가 따로 연락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불합격일 것 같다라고 연락을 와서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인터뷰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가 아마 불합격일지도 모른다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교수님들에게서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거는 아직은 몰라. 이마. 뭔지 알겠죠? 네. 그래도 뭐 좋은 데 붙었으니까. 네. 그쵸? 근데 그래서 제일 높은 데 붙은 데가 랭킹이 어떻게 돼요? 랭킹이 제가 하는 부분에서 탑5 내에 있는 톱5? 네. 대단하다, 이마. 돈 준대요? 네. 풀펀딩. 풀펀딩? 네. 그래서 월 얼마 정도 이게 통장에 꽂힐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해줬나요? 액수를? 그 액수를 받긴 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해서 딱 처음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살겠네 하는 액수예요? 제가 미국 물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로 준다고? 싶긴 했어요. 돈이 엄청나요? 뭔가 엄청나진 않은데 그래도 많아? 아무래도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하니까 이 액수의 체감이 조금 컸던 것 같긴 해요. 이 어떤 주냐에 따라서 물가가 다르니까 네. 그건 풀펀딩이죠. 제가 이면에서 기억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불우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독특한 환경에서 크셨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이라도 좀 이미 편안한 수준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거기 거주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지방이긴 한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조부모님 아래에서 컸고. 그러면은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돈이 아주 넉넉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둘 다 일을 하셨어요. 정년까지 계속. 할아버지는 정년까지 일을 하시고 할머니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하신. 근데 이제 부모하고는 안 크고 조부모님하고 컸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그래도 님을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흙수저까지는 느끼지는 못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하셨던 것들을 거기 퍼스널 에세이에다가 고스란히 쓰셨죠.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동네방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인가요, 원래? 아니죠. 그쵸? 못하죠. 못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학 지원할 때는 이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거. 예를 들면 인터뷰를 6개 학교를 하셨는데 몇 명의 교수들하고 하셨어요? 총 일단 10명은 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너 퍼스널 스토리 재밌다라고 한 교수 있어요, 없어요? 한 분이 그러셨어요. 한 분이 흥미롭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뉘앙스가 약간 잘 읽었다, 인트러스팅 했고, 약간 고생했네, 수고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말하는 거하고 이제 떠나서 이렇게 그분의 얼굴 표정은 어땠어요? 되게 분위기도 좋고 괜찮았어요. 그래, 장점이야. 이마.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도 계셨고 도시긴 하지만 그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와우. 근데 이 환경이, 그러니까 조부모하고 같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님 이게 오시고 탑 넘버 5 붙고, 그래서 지금 구독자들이 딱 생각할 때 어머, 이분 천재 아닌가? 라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님 천재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더도 붙이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줘요. 진짜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 지원할 때 일단 10개밖에 못 넣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시험 점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GRE를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웨이버로 하신 거죠. 네, 그리고 토플은 몇 점이라고요? 토플 90점입니다. 몇 번 본 거라고요? 2번 했습니다. 그러면 뭐 수능 같은 거 막 전국 막 상위 0.1% 막 이랬어요? 수능 안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에 계셨잖아요. 네, 그 유학의 꿈, 그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미국에 계셔서 한 번쯤은 가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좀 뒤로 넘겨두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교환학생 같은 프로그램도 친구들이 가는 걸 보고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그때 휴학을 하고 돌아온 시기였거든요. 그때쯤 한번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지방 친구들도 유학을 많이 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지방에 고등학교 때까지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나 유학 갈 거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안 하죠. 근데 계셨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유학의 꿈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중학교 동창이 봉사활동 같은 거로 해외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좀 대단하다 생각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이라기보단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네, 초등학교 동창인데 고향에서 같이 컸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 친구랑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되게 막 해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막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막상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왔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우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석박사를 지원할까를 생각한 적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석사를 끝내고 박사 과정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학부만 끝내고 석박사 다이렉트 박사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뭐죠? 사실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 학부만 끝내고 박사로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한번 어머니한테 미국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 영상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어머니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루트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학부를 나오고 그 다음이 석사고 그 다음에 박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이거 인트레스팅한 포인트예요.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회화가 자신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다시 스케줄 잡아준 거. 맞아요. 근데 인터뷰 때 인터뷰 칭찬받은 거 있어요? 인터뷰 때 칭찬받은 것들? 뭔가 잘한다의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때 인터뷰 볼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 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다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진짜? 네. 뭐 그날 아주 컨디션 좋았나 봐요. 그날 컨디션도 좀 좋았고 막 약간 제가 듣기에도 좀 애드립도 잘 치고 와우. 발음도 좀 좋고 그랬어서 감사하게도 오해를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이 없던 꼬맹이가 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연습하다 보니까 되던가요? 네, 진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이스했죠? 네,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25살이시죠? 네, 25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유학을 꿈꾸는 나이대에 있는 꼬맹이들이 많아요. 님하고 이제 동년배들. 꼬맹이들을 위해서 좀 한번 조언이든 덕담이든 힘을 내라. 한번 얘기해봐. 지원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생각보다 나이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면 막 직장도 다녀오시고 하신 분들은 직장 스펙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대신 그만큼 막 스펙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력서를 비교를 하면 내가 거기에 비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하고 열심히 서류 준비하고 하다 보면 진짜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은 진짜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쪽은 실습도 하고 그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도 유학 지원하니까.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건너가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도 그런 구독자분이 있고 그분하고 인터뷰도 했거든요. 이모 너무 축하하고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인터뷰처럼 외워서 하는 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회화적인 부분이랑 또 아카데믹 라이팅 부분 더 연습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못 들었던 학교 수업 들으면서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출국은 언제 할 거예요? 출국은 아마 7월일 것 같아요. 우선 엄마 보러 갔다가 갈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 한번 들렸다가. 아주 좋아요, 플랜. 왜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영어 회화 그거는 합격하고 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히려 미국을 더 빨리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회화 연습 공부하고 그러면 좋긴 하죠. 근데 거기는 회화를 몇 써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야.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자, 니마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거 준비할 때 너무 힘들고 그랬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부딪혔었거든요. 되게 자신감이 없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붙을 수 있어, 괜찮아 하다가 또 갑자기 내 서류 보면 또 자신감이 없다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뭔가 당장 뭐 시험 준비 이런 것보다도 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번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야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